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리워했었던, 또 보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를 드디어 꿈속에서 짧게나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찡해졌고요. 꿈속에서 제가 드디어 아버지를 짧게나마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라질까봐 빨리 허겁지겁 달려 나와서요, 이불자리를 걷어 차고서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비가 참 많이 내렸죠. 그래가지고 한 4시 44분쯤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숫자가 섞여있는 그 시간대에 음성일지를 남기고,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도, 잠에 들고 나서도,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 일찍 좀 깨어나고 등산을 못 갔을 때에도 어머니도 계속 제 옆에서 야, 비가 왔냐? 몇 시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솔직히 어머니한테 좀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은, 좀 하얀 거짓말로서 아침 7시까지는 비가 왔다 그러고 잠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거의 8시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만났냐면, 처음에는 무슨 뭐 이상한 듣도부터 못한 약간 느낌의 이야기 구성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언제나 그랬듯이 큰 병원, 아마 그게 고려대병원 같은, 아버지가 투석을 이제 환자로서 이제 지정이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투석하는 병원에 이제 병원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꿈이 약간 미래적이었는데요. 제 검지 손가락에 제가 USB 단자를 심어져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온 거예요. 제가 매번 휴대폰을 충전할 때마다 거기다 꽂아놓는다 셈치고 제가 스스로 거기다 심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거기서 저도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집에서 이제 가지고 올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을 아버지 혼자 두고, 병실에 이제 여러 명이 쓰는 병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혼자 두고 제가 집에 갔다 빨리 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병원 밖을 나서는 순간 병원에 무슨 반란인가 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빨리 허겁지겁 모시러 가려고 가다 보니까 제가 박스를 뭐 하나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버지 막 자리로 막 가는데 그 앞에 쪽 라인에서 사람들이 막 분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높은 경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하기를 들고 와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하얀 방사를 뿌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막 달려나가, 그래가지고 가서 끝자리 벽면 모서리 부분 쪽에 이제 아버지하고 제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저를 캐치해서 저만 구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그 꿈이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놓고 그냥 집이 그렇게 밖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갑자기 시점과 시간과 공간이 좀 뒤틀리듯이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놓고 집에 따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한 작은 건물 2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걸어가고 있어, 나이가 먹은 채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서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경 쓴 서점쟁이가 누군가한테 그 병원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걸 바라보던 제가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막 눈물이 막 콧물이 막 섞여가지고 막 눈물이 뚝뚝 닥던 것 같은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막 울고 있는데,
그게 약간 그 아버지가 있었던 그 병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를 그 들쳐 얻고서라도 못 나왔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 이렇게 울기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커다란 무슨 거목 같은 커다란 등치의 어떤 남자가 제 머리를 이렇게 부시시하게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느낌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넌 할 일 다 했어. 최선을 다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울다가 갑자기 꿈이 바뀌었어요. 무슨 꿈을 또 이어서 깨지도 않고 그 꼈냐면은 요새 어머니가 저도 그렇고 쌍둥이 조카들을 지금 못 보러 간 지가 월화수목 오늘 5일쯤 되는 날이잖아요. 갑자기 쌍둥이 조카들과 어머니와 여동생과 네 식구가 같이 평상시에 똑같이 저는 아이들과 뒤뚱거려서 놀아주고 있고 여동생은 이제 엄마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는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보니까 12시 30여 분쯤이 지날 때였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컴퓨터 자료를 들고서요. 들쳐엎고 후다닥 이 방에 와서요. 원래 제가 해야 할 컨텐츠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 만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잠시 제가 사진을 좀 떼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까?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여동생이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여동생이 쌍둥이 조카들이 아직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예전 미신 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상갓집을 가면 안 좋은 그런 악기들이 달려붙는다는 거, 그리고 잡기가 붙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신 아닌 미신이 있어서 여동생도 아버지 가시는 임종을 못 받고요. 입간을 하고 화장터에 갈 때까지도 여동생은 곁에 있어야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여동생 꿈에 아버지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돈다발을 들고 여동생네 집 가가지고 윤정아 괜찮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꿈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서 저는 정확히 아버지가 10월 20일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1월 초인가 중순쯤에 제가 아버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꿈을 꿨을 때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저를 예전처럼 다리를 절룩거리시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은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걸 잘 몰랐을 당시다 보니까 아침 새벽 시간마다 아버지를 저를 함께 학교 가는 그 첫 번째 갈아타는 버스 정거장까지는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웃으시고 계셨고 저를 반겨주시고 계셨고, 저는 거기서 퉁명스럽게 고등학교 때처럼 아버지한테 수설수설 대면서 그만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집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를 갔던 적이 있었고 집에 들어왔던 적도 있었던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것도 정확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주 전쯤 후에 말이죠. 일주일 전에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만났고요. 그리고 한 언제였지? 제가 예전에 링크를 걸어놓겠지만 아버지를 두 번째로 만났던 꿈을 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링크를 걸 수 있으면 걸어놓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정확히 2주인가쯤 됐을 때 아버지를 저희 집에 일요일마다 항상 낮 시간에 잠을 자서 저녁 6시나 7시 깨는 그런 피에스타가 있거든요. 예.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여동생의 시각이 전에도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근데 꿈속에서 아버지를 뭐랄까 하루 왼종일 본 거예요. 일요일 하루 왼종일.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진짜. 뭐 누구 말대로 뭐 돌아가신 조상님 꿈을 꾸면 뭐 로또를 사러 가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꿈속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제 띄엄띄엄 어쩌다 보면 이제 꿈속에 이제 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좀 건강이 투석하는 그 와중에 이제 건강이 이제 악화되시고 좀 많이 힘들어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 많이 비춰지거나 표명이 됐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 저는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나서부터는 거의 아버지 꿈을 못 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음성일지 아마 남겨둔 것 중에서 제가 어디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음성일지 컨텐츠를 하기 전부터도요, 저는 매일같이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면은 저만의 통곡의 벽,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요, 그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맞은편에 서 있는 붉은 네온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할 때 제가 좀 어머니를 보필을 잘 할 수 있는 효자 같은 효자스러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빌고 그랬었는데, 끝엔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꿈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심지어 아버지를 모셔두었었던 마지막까지 요양을 해두었었던 이 작은 방, 이 방 안 문고리를 붙잡고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계속 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꿈속에서 뵌 적이 없었고 만나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도 많이 내리고 또 특별하게 한 거 없고, 또 어김없이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 시간에 특히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 새벽 4시 44분에 음성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새벽녘에 모기들이 제 발목과 제 손등에 헌혈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늦은 새벽녘에 동이 틀 때쯤에 가까스레 잠이 들려 할 때쯤에 귀는 그쳤고, 어머니가 새벽녘에 운동을 안 가시고 더 깊이 코를 고면서 주무시길래 저는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아침 8시인가 7시 반쯤에 가물가물하게 어머니가 새벽녘에 계속 비가 왔냐 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 왔다고 하얀 거짓말한 게 전부였는데, 와, 진짜 아버지를 꿈속에서 뵀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그 예전에 고대병원에 있을 때 여러 환자들이 같이 숙소에서 누워있던 다용도 침대가 있었던 그곳에서 커튼이 쳐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저도 아버지와 함께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꿈이 아마 투영돼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거기다 두고 나 혼자 누군가에 의해서 구해져서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은 노년층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병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럴 당시에 맞은편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제가 엉엉 막 울고 막 그럴 때 누군가 그 뒤에서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져주는데 왠지 아버지 같았어요. 무슨 검은 그림자였거든요. 근데 제 등 뒤에서 머리를 만져주는데, 민아야, 너는 할 만큼 다 했다. 너는 아버지한테 잘 보필해 드렸다. 마치 그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뒤로 딱 돌렸는데 갑자기 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쌍둥이 조카들과 엄마와 제가 함께 오랜만에 꿈속에서 그렇게 그리운 마음으로 한 4, 5일 동안 이렇게 못 보는 와중에 꿈속에 나왔다는 게 너무
좀 그랬습니다. 아,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목이 메이는데, 어, 아버지를, 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대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의 위독한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있을 때, 병원에서 언제 집에 갈지 모르고, 저도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편의점을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투석하는 와중에 하는 기기를 몸에 하소간을 달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오래 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라 많이 호전되고 많이 그렇게까지 남들과 다르게 나쁜 편이 아니어서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하고 저는 그 병실 안에서 그리고 응급실 안에서도 그랬고요. 둘만 있었다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약해지신 그 모습과 겁에 질린 그 눈빛, 그리고 불안해서 막 이상한 소리로만 행설했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나지는데요. 아마 꿈속에서 글쎄 아버지를 이렇게 들쳐업고 나오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노년층의 제 자신이 누군가의 입에서 그 병원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펼쳐졌을 때 그 앞에서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소리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분명히 제 등 뒤에 검은 커다란 무엇인가가 제 머리를 막 부스스하게 막 쓰다듬어 주는데 아버지 같았어요. 너무 뭐랄까 잠에서 깨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는 할 만큼 다 했다, 잘했다, 넌 많은 걸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고 네 할 일을 다 했다, 괜찮다 윤호야, 이렇게 다독여주고 위로해준 데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꿈속에서 나타나 주셨었는데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그게 너무 꿈을 꾸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자꾸 제 머리를 자꾸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것 같은데 그 감촉만은 계속 감돌더라고요. 아버지 잘 계시죠? 제가요 매번 로또 1등 당첨되면 아버지 그 뼈가루 뿌려뒀던 그거 맛좋은 가져간다고 늘상 1번처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살게 되고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잘 되면 혹시라도 저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반려자가 생기면
꼭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꼭 갈게요. 아버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꿈속에서만이라도 이렇게 또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또 꿈속에서 아들 만나 주실 거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가시는 거 잘 못해드린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원망 많이 하셨죠? 제 이름 그렇게 불러 제끼셨는데 마지막까지 곁에 잘 있어주지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빠 다음 꿈속에서도 만약에 또 뵙게 되면요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나 늘 그러했듯이 제게 나타나 주세요.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또 저의 아버지여서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꿈속에서 뭐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제 등 뒤에서 검은 형체로 나타나신 아버지였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 머리를 쌈쌈 해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윤호야, 너는 할 만큼 했고 잘했고 좋은 아들이었다라는 위로의 손짓이었다고 굳게 믿고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절대 원망하거나 미안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한 적 단 한 번 없고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서 태어난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제 얼굴과 제 몸과 마음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오늘 꿈속에서 나타나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저를 안아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었던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많이 부족한 아들이었지만 당신은 제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1순위로 존경스럽고 또 저의 아버지여서 나의 하나뿐인 아버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또 만나요, 아버지 꿈속에서요. 사랑해요, 아빠.